네, 유평 시간입니다. 오늘 유평은 가평에 왔습니다. 가평의 이 텐트 안인데요. 텐트 안에서 이 텐트 정도가 아니 이건 뭐 어마어마한 시설의 텐트인데 지인 텐트에 놀러 왔습니다. 여기 불멍도 있죠. 여기 난로 기가 막히죠. 가평에서 호강하고 있는 오늘 유명한 사람은 류군일 선생이죠. 제가 가끔 소개하는데요. 오늘 제목이 뉴 국힘은 한동훈이 이끌라 바른미래계 탄핵파는 기회주의 꼼수 그만 부려라. 강렬하죠. 부제목 보니까 당정관계 수직론 정치경험 일천론 당 주도권 잡겠다는 정치공학적 수사 정치 철학 노선 다르면 뉴 바른미래당 차려 나가라 이런 얘기인데요. 역시 류군일 선생답게 오늘도 메시지가 강합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바른미래계 탄핵파의 저의 김 의원총회가 주류 비주류 사이에 격렬한 논쟁터가 되었던 모양이다.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가 수직적이 아니라 수평적이어야 한다는 것. 한동훈 비대위는 그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아마도 일부의 주장이었다고 한다. 말 자체로서야 물론 그럴싸하다. 누가 수평적인 것을 나쁘다고 할 것인가? 누가 사랑을 나쁘다고 하지 않듯이. 그러나 이 말엔 지난날 박근혜 탄핵에 가담했던 바른미래당 쪽 사람들의 저의가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럴 경우라면 이 그럴싸한 말도 액면대로만 들어줘서는 안 될 일이다. 윤석열 눌러 그래야 우리가 산다. 탄핵파는 당 안팎을 막론하고 1.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의 주도권을 잡는 것을 이런저런 명분을 달아 반대한다. 2. 공천 과정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입김이 닿아서는 안 된다. 3. 당과 대통령은 분리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만큼 그들 탄핵파는 4.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이준석 계열을 밀어주면서 5. 윤석열 대통령을 자기들의 가두리 양식장에 잡아넣거나 6. 길들이려 했다. 마지막으로는 7.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준석을 되살려내기를 소망했을 수도 있다. 8. 심지어는 이준석을 공관위원장이나 비대위원장으로 끌어들이려던 김기현마저 망해버렸다. 김무성 꿈틀거린 이유는 그들 탄핵파로선 이러다가는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도 우리가 소외될 수 있다란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김무성이 공천을 경선으로 하자라고 한 걸까? 윤석열 대통령도로 손 떼라는 소리였다. 필자가 윤석열 대통령 보고 공천에 손을 대라고 주장하는 게 결코 아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바른미래당 계열도 손을 떼었으면 한다. 그들이야말로 다른 어떤 계열보다도 맛이에 그들은 국민의힘에서 떨어져 나가 중간당을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좌파와 손잡고 중도 좌파를 하든지 했으면 차라리 좋을 듯 싶다. 왜 계속 자유진영에 들러붙어 있으면서 그토록 내부 총질이나 일삼고 있는지 정녕 알 수가 없다. 아이고 그 잘난 정객 경험?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선될 뉴 국민의힘은 선명한 신세대 자유 챔피언 한동훈이 이끌었으면 한다. 한동훈이 되면 뭐 당정 관계가 수직적으로 될 것이라고 웃기지 말라. 도도덜도 말고 한동훈만큼만 세게 해봐라. 그가 누구 아바타 될 타입인가? 한동훈 그리고 또 뭐 정치 경험이 없어서 곤란하다고 웃기지 말라. 그래서 더 좋다. 아이고 그 잘난 정객 경험 치워라. 그 꼴 보기 싫어서라도 한동훈이 나왔으면 정치 경험 좋아하네. 바른 미래계 탄핵파는 기회주의 세력. 하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누가 되든 필자가 과민하게 반응할 문제는 아니다. 다만 오가는 그럴싸한 타령들이 너무 웃겨서 한마디 던지는 것뿐이다. 국민의힘 안팎의 기회주의 탄핵 세력 손 떼라. 이렇게 류군일 선생 오늘도 게투더 포인트 깔끔하게 정리하시는데요. 바른미래당 계열이 지금 왜 그러는지는 이게 자기네들 힘이 빠질까 봐 그러는 거죠. 그 뒤에는 김무성이 있고요. 그 바로 밑에나 옆에 유승민 그 바로 똘마니가 이제 이준석인데 얘가 이제 똘마니 노릇하다가 지가 대장 노릇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한물이죠. 그 뒤에는 뭐 태경이도 있고 뭐 천하용인도 있고 뭐 오신환이도 있고 뭐 그 또 서울시장 또 오세훈도 있고 뭐 하여튼 그 언저리가 쭉 있습니다. 이 세력이 엄청 큽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실 틀어주었었어요. 이준석 당대표 만들고 힘을 쫙 부리고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생하는 걸 그래서 이준석이는 싫어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준석만 싫어한 게 아니라 유승민, 김무성 등등등등 겉으로는 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싫어했거든요.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되니까 힘이 어떻게 됩니까? 쫙 윤석열 쪽으로 움직였죠. 그래서 이준석도 결국은 쫓겨났고 유승민도 힘 못 쓰고 뒤에서 김무성이 마포에서 움직여봐야 별 힘 못 받고 이러니까 다시 꿈틀거리는 게 이준석을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다시 공천권을 가져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공천권이 있어야 다음에 총선에 자기들 세력들을 한 명이라도 더 공천해서 다음 국회의원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게 여기에 이제 이뇨한도 꼬신 것 같습니다. 유근희 선생도 그걸 간파한 것 같은데,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은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김무성, 유승민의 꼬심을 까는 당했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도 이해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의 그 양다리, 그 나쁜 의미의 그 간보고 그 기회주의적 양다리가 아니라 이쪽에 그 바른미래당 계열도 끌어안아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해야 된다. 이런 좋은 의미의 양다리를 걸쳤는데 그게 미스였다는 게 조금씩 나오죠. 이준석이 징계를 풀어주는 혁신안 1호. 여기가 1호 혁신안이 잘못돼가지고 이제 본인도 결국 이제 쫓겨났는데, 그런데 이제 이자들은 이뇨한을 다시 공관위원장에 밀으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말이 좀 조종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뇨한 위원장은 김무성이나 유승민, 이준석의 조종을 당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확 넣는 것보다는, 공천권을 윤석열과 친윤파가 확 갖는 것보다는 이뇨한 정도는 중간 정도, 자기네들 목소리도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최선이 아니라 차선, 자기들이 말하는 최선은 이준석이 힘을 갖는 거였는데 그게 안 되고, 유승민이 힘을 갖는 거였는데 그게 안 되고, 그러니까 차선으로 이뇨한을 슬쩍 미는 척, 그 다음에 뭐 겉으로 만나서 뭐가 협조했는지도 모르죠. 근데 이뇨한은 넘어가진 않았다. 그러나 이뇨한은 발 한 짝은 왼발 정도는 담그고 오른발은 윤석열 대통령이 담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뇨한 위원장도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는 이준석이가 땡깡 부리면서 대놓고 지분을 요구하고 나온 거예요. 말로는 신당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도 자기의 지분을 요구하는데, 이제는 그 지분을 안 받아주니까, 윤석열 대통령 팀이 안 받아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신당을 차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근희 선생도 이 기회주의 탄핵 세력, 그쪽 바른미래당계 제발 손 떼라, 나가라. 너들이 신당을 차리든 이낙연과 합치든 민주당과 합치든 너들 알아서 해라. 자유민주, 자유보수 진영, 쟤네들이 민주주의는 독단으로 지네들이 이름을 쓰는데요. 얘네들은 반민주 세력 아닙니까? 자유, 보수, 자유시장주의, 이게 민주주의예요. 크게 말해서 민주도 우리가 뺏어와야 됩니다. 자유민주 세력은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되고 그 바톤을 또 넥스트까지 남겨줘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윤심으로 가야 되고, 그러려면 한동훈이 나서라. 매운 걸 먹었더니 목에 걸려서 그렇습니다. 그건 굴을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요. 굴 양념으로 청양고추 들어간 걸 먹었더니 여기 걸렸네. 앞에서 마누라가 인상을 벅벅 쓰고 그래. 방송하다가 저렇게 떠든다고. 하여튼 요 매운 이 고추, 청양고추 같은 놈들 빨리 물로 먹어서 씻어내려야 됩니다. 요 이준석 같은 놈들. 그래서 유근희 선생이 정리를 해주십니다. 한동훈이 키를 콱 잡고 그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넥스트 신국민의힘 뉴국힘당은 한동훈이 이끌고,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되든 선대위원장이 되든 중심으로 가라. 기회주의 바른미래당계는 꼼수 그만 부리고 나가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준서가 신당 챙기든 빨리 나가라. 탈당계 빨리 내고 빨리 나가. 27일 이거 빨리 나가. 알았어. 27일 빨리빨리 사요나라. 아디오스 아미고. 불멍 한번 다시 한번. 불멍 보세요. 네. 여러분들도 주말에 캠핑 부럽죠? 네, 딸기까지. 빠이빠이.